마산의 대표적인 주택가 반월 중앙동 열악한 주거 환경에 대한 개선의 목소리가 제기됐습니다. 창원시가 전통시장을 돕기 위해 창원의 특성에 맞춘 창원형 전통시장을 만들 방침입니다. 처리가 힘들어 처치 곤란이 돼버린 농촌 쓰레기로 농민들이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경상남도는 도민 안심사회 실현을 위해 사람 중심, 안전 우선의 원칙을 견지해 나갈 방침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나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1970, 80년대 마산 부흥기 당시 부족한 주택난을 해소하기 위해 주택지로 개발이 많았던 마산 하포구 지역. 하지만 40년이 지난 지금은 주민들이 생활하기 불편하고 빈집들만 늘어나는 안타까운 지역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이에 열악한 주거 환경 개선에 대한 목소리가 제기됐습니다. 전주현 기자입니다. 이곳은 창원시 마산 하포구 반월 중앙동에 위치한 한 주택가입니다. 보기만 해도 경사가 급한데 제가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다시피 길이 좁고 미로같이 구불구불한 데다 심한 경사로 주민들의 민원이 계속해 제기되어 왔습니다. 골목길 사정이 이렇다 보니 소방 진입로가 없어 행여 화재라도 발생한다면 대형 화재로 번질 위험이 항시 도사리고 있습니다. 또 곳곳에 방치된 빈집에서 발생하는 악취 등으로 이 일대 주거 환경이 매우 열악한 수준입니다. 특히 이 일대는 하수관고 정비 사업이 추진되지 못해 대부분 재래식 화장실을 사용하고 있고 도시가스 설치는 물론 쓰레기 수거 등이 원활하지 않아 주민들의 생활 불편도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이에 이옥선 시의원은 이 지역을 위한 방안 마련에 나섰습니다. 현장을 좀 보시다시피 상당히 열악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워낙 그 경사도가 높기도 하고 또 사시는 분들이 워낙 노인분들이 또 많은 이런 지역이다 보니까 조금 한 1, 20만 점만 해도 그나마 사시기에 좀 불편함이 덜했다면 지금은 7, 80 넘으시는 분들이 이러한 경사진대를 오르락 내리락 하시면서 사시기도 쉽지도 않고요. 또 경로당 한번 가시기도 불편한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상당히 민원이 많이 제기가 되어 왔거든요. 이 의원은 올해 마지막으로 열린 창원시의회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두 가지 주거 개선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지역 일대 구간을 중심으로 소방도로 개설을 추진하고 주변 지역을 매입해 공영개발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큰 시설 하나 몇십억씩 들여서 짓는 것도 중요하고 도로에 정말 뭐라 그럴까 도로 개선을 위해서 몇십억씩 드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실제로 살고 있는 분들이 많이 피곤해하는 어려워하는 이런 데서도 좀 신경을 많이 썼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과거의 마산 지역의 대표 주거지라는 역사적 의미가 무색할 정도로 피폐해진 지역. 이 지역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그리고 생활 불편 해소를 위해 발빠른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하나뉴스 전주현입니다. 창원시가 대형마트에 밀려 상권을 위협받고 있는 전통시장을 돕기 위해 창원의 특성에 맞춘 창원형 전통시장을 만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그동안 각종 지원에도 좀처럼 활기를 찾지 못했던 전통시장이 이번엔 되살아날 수 있을까요? 표영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창원시 마산 하포구에 위치한 한 전통시장. 추운 날씨에 시장 안을 오가는 사람을 찾아보기 힘듭니다. 상인들은 대형마트로 인해 위축된 상권에다 오랜 경기 침체의 여파가 겹치며 어느 때보다 추운 겨울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마산의 인구를 비교하면 마트가 너무 많아. 그러니까 재래시장에 살 수가 없어요, 지금. 그래서 그게 조금 타격이 많은 것 같아요. 아무래도 조선 경기라든가 지금 현재 전반적인 경기가 경남에는 바닥시 아닙니까? 알다시피. 그래서 시장에는 아직까지 피부로 와닿아요. 장사하는 상인 입장에서는. 그동안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해 각종 지원이 이어졌지만 오히려 손님들의 발길은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현재 창원은 인구 10만 명당 전통시장 수가 7.1개로 전국 평균보다 2배 이상 많은 상황입니다. 이에 창원시는 전통시장을 되살리기 위해 창원형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왁을 북적대는 전통시장을 목표로
전통시장의 마케팅 능력을 혁신하고 고객 편의시설 확충 등을 통해 이용 저변을 확대한다는 겁니다. 특히 대형마트에서 시행하고 있는 카트를 도입하고 장보기 대행 및 배송 서비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주차장 등 시설 현대화 사업에 2020년까지 340억 원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한편 창원시는 이번 활성화 방안으로 관광객 유입과 내수 활성화, 창원 경제 성장 등 다양한 경제적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나뉴스 표영민입니다. 농촌을 가보면 비닐부터 각종 생활 쓰레기까지 곳곳에 널려 있습니다. 요즘같이 건조한 날씨에는 불쏘시개가 되기 쉬운데요. 처리가 어려운 농민들이 소각하는 일이 많습니다. 처치곤란 영농 폐기물로 뒤덮인 농촌, 김수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것은 겨울철 농촌의 풍경입니다. 이 농촌하면 떠오르는 단어인 귀농, 아름다움, 깨끗함, 이런 단어들은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말 그대로 쓰레기 천지인데요. 이쪽을 이렇게 보면 이 햇빛 가림막부터 비료포대 또 생활 쓰레기까지 농촌 곳곳에서 쉽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매년 반복되는 쓰레기 더미에 농민들은 머리가 아픕니다. 힘들지요. 비늘이 이거 차고 저 갖다 빌기도 하고 지좀 알아서 떨어지면 불도 나고 이래요. 한국환경공단으로 옮겨져 재생원료로 재활용되는 폐비닐과 폐농약병은 그나마 다행. 문제는 재활용이 되지 않는 것들입니다. 일반 천이나 햇빛 가림막의 경우 종량제 봉투를 사서 버려야 하는데 이 농민들은 비용이 들기 때문에 이렇게 농로에 그대로 방치해두고 있는 실정입니다. 환경부에서는 매년 영농 폐기물 집중 수거 기간을 정해 농촌 환경을 개선한다고는 하지만 반짝 행사입니다. 최근 3년간 폐비닐과 폐농약병 등의 수거 현황을 살펴보면 발생 대비 수거율이 75%에 그치고 있습니다. 4개 중 1개는 그대로 버려진다는 건데 재활용되지 않는 것들까지 합하면 더 많은 폐기물이 농촌에 그대로 방치되고 있는 셈입니다. 처치곤란의 농민들은 몰래 태워버리는 일이 다반사입니다. 차양막이나 이런 거는 솔직히 재활용이 안 되기 때문에 종량제 봉투나 버리셔야 돼요. 재활용 안 되는 거는 우리 보통 생활 폐기물 종량제 봉투에 넣어서 버리잖아요. 그게 돈 내고 버리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재활용 안 되는 거는 그렇게 개인분들께서 버리셔야 돼요. 경남에서는 매년 500여 건의 화재가 쓰레기 소각으로 인해 발생하지만 뚜렷한 대안은 없는 상황. 화재 위험에 고스란히 노출돼 있는 농촌도 힘든 농사에 쓰레기 걱정까지 해야 하는 농민들도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수정입니다. 경상남도는 도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안심사회 실현을 위해 사람 중심 안전 우선의 원칙을 견지해 나갈 방침입니다. 도는 도민의 안전에 대한 욕구 증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지난해 수준의 SOC 사업 예산을 편성했으며 무엇보다 자동차 중심의 도로 건설에서 사람 중심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신설 위주 정책에서 유지 보수 분야로 전환할 계획입니다. 그 밖에도 노후 포장도로 포트홀 정비와 지진 대비 등 안전 분야 심의 기준 강화, 물놀이 지역 안전관리 데이터베이스 구축뿐만 아니라 도민들의 안전 불감증 해소와 도민의 안전 체감도 향상을 위해 경남 위기 탈출 넘버원 콘테스트를 개최하는 등 SOC 사업을 질적으로 고도화시킴으로써 경남발 새로운 우수 사례로 선도해 나갈 방침입니다. 민중당 경남도당은 20일 경남도 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안전 보장을 촉구했습니다. 민중당은 경남도 교육청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가 정부 가이드라인에 따른 무기계약 전환을 심의해야 하는 취지와는 다르게 운영되고 있어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희망 고문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현장 노동자들의 현실과 입장이 제대로 반영된 심의를 위해 직종별 노동자들과 간담회 또는 공청회를 개최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또 전국 지역별로 진행되는 심의위원회 절차 과정이나 전환 대상자 규정을 두고도 각기 다른 기준을 갖고 진행 중인 것에 대해서도 문제를 지적하면서 심의위원회 진행 과정이 폐쇄적이고 당사자인 현장 노동자들이 배제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자유한국당 소속 경남도 의원 40명이 지난 18일 내년 지방선거에서 경남도지사 출마를 선언한 강민국 경남도 의원을 지지하고 나섰습니다. 경남도 의원들은 20일 경남도청에서 내년 지방선거에서 경남도지사 후보로 준비된 강민국 도의원을 지지하며 도민들과 동고동락한 참신한 인재가 도정을 맡아 경상남도만을 위해 일하는 것이 가장 좋은 대안이라고 생각한다고 전했습니다. 또 이제는 풀뿌리 민주주의 상징인 지방자치를 직접 경험하고 도정의 경험이 있는 새로운 인재로 도민에게 다가가야 할 것이라며 강민국 의원이 다음 도지사 선거에서 당선된다면 경상남도의 새로운 변화를 이끌고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갈 것으로 기대한다며 도민들의 많은 관심과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창원 도시재생지원센터가 교육부와 대한상공회의소가 인증하는 교육기부 진로체험 인증기관으로 선정됐습니다. 교육기부 진로체험 인증기관은 지역사회에서 양질의 진로체험 프로그램과 청소년기의 다양한 학습과 여가, 일에 대한 경험을 제공하는 기관으로 도시재생과 관련된 분야는 창원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전국 최초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습니다. 한편 이번 선정에 큰 공로를 한 창원 두드림을 통해 올 8월부터 지역 초중 고등학생 2,500여 명을 대상으로 진로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6개 주제의 체험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진로체험과 연계한 도시재생의 다양한 직업 진로체험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통영시와 통영시의회가 특혜 논란에 휘말린 스탠포드 호텔 회원권 구매에 나섰다가 비난 여론이 빗발치자 예산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통영시의회는 20일 본회의를 통해 연간 60일간 이용할 수 있는 회원권 1구자 구매 예산 5,600만 원을 전액 삭감했고 직원들 후생 차원에서 시 집행부가 내년 예산안에 반영했던 1억 6,800만 원도 함께 삭감됐습니다. 거제시는 지역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2017년 대비 100억 원 증액된 중소기업 육성자금 500억 원을 지원합니다. 지원 범위는 창업자금, 경영안전자금 등으로 오는 1월 8일부터 거제시 조선해양 플랜트과를 방문해 신청하면 됩니다. 창원시 마산하포구 구산면에 조성되는 마산 로봇랜드 사업이 내년 국비 210억 원을 확보하는 등 순조로운 진행을 보이고 있습니다. 로봇랜드 측은 1단계 사업으로 내년 12월까지 민간 부분 테마파크 준공과 공공부문 건축 완공을 마치는 데 주력할 방침이며 현재 마산 로봇랜드는 토목 공정률 37%를 보이고 있습니다. 통영시의 상습 침수구역인 동호만 일대가 배수 펌프장 조기 가동으로 침수 피해가 완전 해소될 전망입니다. 통영시는 22일부터 약 4,000톤 규모 우수를 저장할 수 있는 동호 배수 펌프장을 가동해 정량 동호동 일대 지역 주민들이 오랜 기간 겪어온 침수 피해를 해소할 방침입니다. 고성군이 2018년 지진 대비 시행 계획을 수립해 현장 대응 능력을 한층 강화합니다. 군은 기존 공공 건축물에 지진 안전성 표시제를 추진하고 지진 대피소 지정과 안내 표지판 설치, 현장 조치 매뉴얼을 정비하는 한편 내년도 공공 건축물 24개소에 단계별 내진 보강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2018년 새해 첫 아침을 맞이하는 신년 해맞이 행사가 도내 곳곳에서 개최됩니다. 창원시는 함상 해맞이 행사를 마련해 창원시 거주자를 대상으로 신청받아 가덕도 근해에서 행사를 개최하고 통영시는 정량동 이순신 공원에서, 거제시는 장승포항 일원에서 소망기원 풍선 날리기, 일출 타북 등 다양한 즐길거리를 마련합니다. 창원시 마산하포구 완월동 경희요양병원은 21일 완월동 주민센터를 찾아 라면 30상자를 기탁했습니다.
최혜곤 경희요양병원 대표는 추운 겨울을 보내는 어려운 이웃들에게 따뜻한 손길을 닿길 바란다는 훈훈한 소감을 전했습니다. 통영시 광도면 행정복지센터는 20일 찾아가는 반문 상담의 날을 운영했습니다. 이날 방문 활동에는 이미용 봉사자, 통영 서울병원 등이 참여한 가운데 광도면 안정지역 임내마을과 무량마을 경로당을 찾아 복지 종합정보 제공과 의료상담, 머리 손질 등을 도왔습니다. 거제 해금강 테마박물관은 다음 달 5일부터 3월 11일까지 유경미술관에서 광고 변천사를 주제로 전시를 개최합니다. 이번 기획 전시에서는 한국의 초창기 광고, 한국의 근현대 시계 광고 등 총 4부로 구성해 수천여 점의 자료를 선보일 예정입니다. 고성군은 20일 군청 중회의실에서 제2회 사회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회의를 통해 고성군은 2018년 사회복지특별회계 4개 분야 사업에 총 3억 4천여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키로 하고 소외계층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리수납 전문봉사단을 내년도 신규 사업으로 운영키로 했습니다. 창원시 마산회원구 구암이동 주민자치위원회는 20일 주민자치 프로그램 발표회를 개최했습니다. 총 120여 명이 참가한 이번 행사에서는 어린이 난다팀을 비롯해 풍물교실, 노래교실틀 등의 다양한 공연이 펼쳐져 이웃과 소통하는 시간이 됐습니다. 통영시 자원봉사협의회는 20일 통영중앙시장에서 2017 사랑의 떡국떡 나눔 행사를 가졌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회원 60여 명이 참여해 떡국거리를 포장하고 독거노인과 사회복지시설 등 600여 곳에 직접 전달하며 이웃사랑을 실천했습니다. 거제시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21일부터 관내 공중화장실에서 휴지통 없는 화장실을 전면 시행합니다. 이에 따라 대변기 칸의 휴지통을 모두 없애고 여자 화장실의 경우 위생용품 수거함을 비치하는 등 새로운 화장실 문화 정착을 유도할 방침입니다. 고성군 농촌지도자연합회는 20일 고성군청을 방문해 어려운 이웃을 위해 써달라며 성금 120만 원을 기탁했습니다. 한편 고성군 농촌지도자연합회는 2013년부터 매년 어려운 이웃을 위해 따뜻한 마음을 담은 쌀과 성금을 기탁해오며 사회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